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에선 또 여의도에서는 한동훈이 정치 초보기 때문에 뭘 알겠느냐, 조만간에 그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또 전망들 비판들이 있었는데, 지금 새해 들어서 2주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그 닳고 다른 그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의 키를 쥐고 현재 이렇게 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혁신, 쇄신에서 발빠르게 이슈를 선점해가면서 변화하고 이런 모습들, 더 나아가지고 지금 상대당인 민주당을 아주 급속도로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에게 파괴력이 큰 메간톡금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들이 어떤 팩트에 정확하게 근거하고 있고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고 상당히 품격이 있으면서 예리한 이런 공격이다 보니까 이 좌파들 민주당 이재명이 절절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이 퇴원하면서 사실상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거의 주랭랑 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재명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의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조하에 이재명의 그 특혜 이송 등등 관련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이송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한 뒤에 그 다음 발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응급의료 체계와 긴급의료 체계의 특혜 등 여러 가지 구멍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급의료 체계와 긴급의료 체계의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재명이가.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잘못된 행태, 특권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회적이지만 그러한 구멍에 대해서 국민이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재명이 보인 서울대 병원으로의 그것도 응급 환자들이 이용하던 헬기를 갖다 특혜로 이용해서 전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이것으로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걸 갖고 공격을 하고 이러면 또 일부에서 이재명 퇴원하는 날 다시 정쟁을 시작하냐, 이런 또 반발,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그 좌파의 공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발언을 보면 좌파에서 그런 공격,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리 그 좌파가 머리를 써도 이걸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재명이가 퇴원을 했는데 특권, 특혜의식, 여기에 찌드는 모습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났죠, 이번에.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지역 의료에 대해서 살리기 앞장섰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것들이 전부 말뿐이고 립서비스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이 이어질 것이 뻔하니까 질문을 전혀 받지 않고 황당하게 이렇게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가 사라지길 바란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반성을 해야 될 자가 바로 이재명이죠.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이 이재명이가 앞장서서 했던 이런 식의 그 선동을 했던, 앞장서서 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야 될 그런 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원을 이제 한 것을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감안하고 틀림없이 이제 이재명이 퇴원하니까 이들이 이재명과 그 다음에 민주당 세력들이 자신의 이 피습 사건을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그렇잖아도 무슨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현 정부나 이 경찰 쪽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은근히 이 정치적으로 공세의 프레임으로 씌워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재명도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이고,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들이 또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상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 딱 맞춰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우회적이지만 상당히 날카롭게 이번에 이 피습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문제점들과 아울러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과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재판을 고의로 지연을 시키고 불법을 저지러 놓고도 사법체계를 농락하고 의회의 힘을 가지고 이 소수 여당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정부를 갖다가 사사건건 발목 잡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재명이 퇴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재판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여기 가장 지금 많이 걸려있는 세력들이 이재명이고 민주당이죠. 그러면서 바로 요 아프게 꼬집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재판 지연을 가진 꼼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그런 그 재판 지연을 해가지고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고 해서 이런 그 자신을 방탄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이 피습 사건도 그런 식으로 악용하려고 하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서야 되는, 그러면서도 뭐 바로 당무 복귀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지만 일단 뭐 또 집으로 간다 이래가면서 조금이라도 끌려고 하지만 자신이 육성으로 해서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뭐 재발로 해서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 지연 꼼수는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 법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그 총선 공천 신청 시에 우리 당의 후보는 여기에 서약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걸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이라든지 민주당의 여러 그 의원들 불법으로 해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세력들이 수십 명인데, 이들은 만약에 지금과 같이처럼 계속해서 이 세비를 받으면서 대법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받은 세비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요건 뭐 대법에 그들이 이재명 등 이들이 대법에서 최종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법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시 또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리한 이런 그러면서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딱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뭐 민주당의 약점이 어디고 이재명의 약점이 어디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들춰내는 각인시키는 발언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도입이라든지 또 이제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밝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 김건희 리스크 6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열린 그 입장을 보여줬어요. 그런 얘기가 왜 이 당의 어떤 일관된 입장과 다른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좌파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특별감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민주당과 이전 문재인 정권을 꼬집는 이 부분을 딱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이걸 도입을 하지 않은 것이죠.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재인하고 당시 민주당이 고의로 안 한 것이죠. 그 부분을 딱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없는가? 이 부분의 역사적인 부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이런 의미도 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들이 이 제3지대 무슨 이준석 신당이니 이낙연 신당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처럼 이준석 신당의 이자도 얘기 안 합니다. 이낙연 신당의 이자, 이준석 신당의 이자를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적이지만 분명하게 가급적 그러한 구도, 이렇게 구도로 얘기하면서 해설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그런 구도를 해설하는 정치는 언론들이 해라. 우리는 선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골을 많이 넣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그 골이라는 건 결국 이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쪽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이러쿵저러쿵 해설하는 거에 대해서 해설을 뭐 아무리 잘하고 이렇게 봐야 그건 득점이 될 수 없다. 득점은 선수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이런 답변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삼국지 정치, 이런 거 우리 하지 않는다. 우린 선수로서 국민의 삶을 보다 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런 골을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답변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